네, 투자의 선택, 중소형주냐, 대형주냐, 지난주 아마 주 후반부터 이런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오셔서 지난주에 말씀하시기를 이번 주죠. 만기일 지나면서 그동안 중소형주에서 대형주 쪽으로 좀 이제 방향이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요. 오늘 관련된 이야기를 이슈 진단에 집중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카스 투자자문 김찬기 상무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게요. 뭐 사실은 지난번처럼 뭐 몇 개 대형주를 기관들이요 끌고 올라가는 장에서도 개인들은 사실 수익 내기 어렵고 사실 좀 소외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지금 중소형주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제 조금 변할 수 있다. 대형주 쪽으로 매기가 옮겨갈 수 있다는 의견들을 주고들 계세요. 김상무님 판단은 어떠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답답한 양상을 보이면서 중소형주에 대한 이 관심도가 무척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은 이렇게 풍부해진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긴 하지만은 지수 상단에 대한 부담을 투자자들이 느끼면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 관심을 높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를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는 크게 메리트가 없어 보입니다. 지수 상단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면은 매매 전략적인 측면에서 중소형주의 상승폭이나 변동성을 감안해 볼 때 중소형주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시장이 제한적인 하락 그리고 어닝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의 바닥권 투자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면서 박스권의 지지권역에 도달할 때까지 좀 더 느긋하게 여유 있게 바라보시는 것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바라보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중소형주면 오늘 다 팔고 대형주 사라 뭐 이건 아니지만 시각을 조금 여유 있게 가지면서 대형주들이 이제 바닥권에 많이 와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 있다. 왜냐면요, 뭐 과거에도 그렇습니다. 뭐 무슨 70주가 어떻고 뭐 IT 자동차가 어떻고 이런 얘기 나온다고 곧바로 꺾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중소형주도 뭐 좀 이제 중소형주 탄력이 둔화될 것이다 말씀드려도 또 좀 주춤거리는 것 같아 또 간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 변화를 좀 미리 읽을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형주 쪽으로 좀 관심을 갖지 않은 의견 쪽이신데 김창기 상무님도 그 근거를 좀 들어주세요. 구체적으로. 예. 우선 코스피하고 코스닥 양대 시장의 전체 시장의 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 차트 좀 올려주시면 좋은데요. 말씀하시죠. 2007년 이후에 5개년 평균 이 PER을 보면은 현재 코스피는 12개월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약 9배 초반 그리고 있고 코스닥은 역시 같은 기준으로 볼 때 약 11배 정도에 놓여 있습니다. 왼쪽이 코스피예요? 오른쪽이 코스닥입니까? 왼쪽이 코스피고 네, 오른쪽이 코스닥입니다. 예. 두 시장 모두 이게 단순 PER 수준으로는 그렇게 높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여력은 있는 건 분명한데 두 시장을 약간 비교를 해볼 때 5개년 평균과 비교를 해보면은 코스피는 5년 평균이 10배에 못 미치고 있고 네. 코스닥은 평균 대비 약간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그래갖고 코스닥 시장이 뭐 버블이냐 그런 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 차트에서 보여주듯이 코스닥 시장의 실적 개선세는 특히 ROE 개선 속도를 바라볼 때는 시장 전체로는 부담될 정도는 아닌 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실적 추정치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적 추정치로 봤을 때 특이한 점은 소형주의 실적이 연간 대비로 흑자 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대형주 대비 소형주의 상승이 더 탄력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는 근거로 삼을 수 있고요. 하지만은 분기별 실적으로 볼 때 소형주 실적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은 연간 대비로나 분기 대비로나 아직 실적의 감소가 진행 중임을 고려할 때 향후 실적 면에서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족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점을 종합해서 보면은 중소형주나 코스닥 시장의 상승이 전혀 터무니없지는 않습니다. 실적의 개선세나 리스크 프리미엄의 축소 등에서 찾을 수는 있지만은 펀더멘탈 상으로는 여전히 대형주가 실적의 증가나 PER이 저평가 등에서 우위에 서 있습니다. 또 하나 차트에서 보면은 최근에 코스닥 시장의 상승이 코스피 시장을 약 7%포인트 이상 압도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이 코스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거 볼 때는
이 수익률 측면에서도 코스닥 시장과 이 중소형주도 앞으로는 상승 탄력의 둔화라든가 혹은 종목 간 차별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주가를 이제 가장 장기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결국 실적이죠. 실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재료나 수급, 특별히 이제 또 수급 상황이 중요한데 대형주는 사실 근데 끌고 가려면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좀 큰 손들이 큰 영향력 있는 기관들이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시장 체력은 사실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소형주가 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수급 측면에서는 대형주를 아직 조금 이르지 않은가 그런 의문점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럼 일단 3대 시장에서 지단 시장에서 이 3대 수급 주체들 개인, 기관, 외국인이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주 차트입니다. 대형주는 외인의 꾸준한 매수 그리고 기관과 개인의 매도가 맞서는 양상이고요. 중형주는 그 약간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기관이 꾸준히 순매수를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매도를 했고 외국인은 8월 이후 순매수 전환했지만은 최근에 좀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형주는 최근 들어 개인의 매도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기관의 매수와 외국인 포지션 전환 역시 눈에 띄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개인 역시 연초에 큰 폭으로 순매수한 이후에 정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수 전환 혹은 매도 축소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이렇게 볼 때 말씀하신 대로 대형주는 외국인 순매수, 중소형주는 기관 순매수에 의존하고 있는 측면이 상당히 강한데요. 이는 좀 당분간 지속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외국인은 지금 같은 투자 환경에서 일단은 유동성을 상당히 중시할 거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선호할 수밖에 없고 기관은 판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익률 커버를 위한 중소형주 매매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향후의 수급을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선물과 연계된 프로그램 매매가 대형주의 수급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청산에 대한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또 글로벌 환경이 개선이 좀 더 한 단계 진전되는 그런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도 매수세가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얼마 전에 있었던 뱅가드 펀드의 그 벤치마크 변경에서 보여주듯이 우리 시장이 선진 시장에 편입되는 것에 따라서도 외국인의 수급을 강하게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기관의 수급 환경도 지금 앞으로는 환매가 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자금의 유입이 상당히 제한된 상황이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상으로는 대형주가 불리해 보입니다. 이렇게 볼 때는 펀더멘탈 상에서는 중소형주가 다소 약해 보이고 수급상에서는 유리한 국면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방적이지는 않군요. 그러니까 펀더멘탈 실적이라든지 시장에서의 밸류에이션 이런 걸 보면 이 코스피의 대형주들이 상당히 아래까지 내려와 있어서 투자 매력이 있고 중소형주는 많이 올라 있는데 단기적인 수급 상황만 보면 네, 역시 대형주가 가기 좀 어려운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 전략이 두 가지가 좀 의견이 내용이 달라서요. 전략이 좀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야 됩니까? 예. 일단 대형주는 글로벌 투자 환경에서 진전된 모멘텀이 나타나기까지는 단기적으로 수급적으로 좀 불리한 그런 현상에 놓여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지수 상단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셨듯이 펀드멘털에 대한 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실적의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멀티플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은 대형주는 안정적인 수익을 내주는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단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중국 부양책 관련 업종인 화학, 조선, 항공 이런 것과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로 크게 대변될 수 있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지수 관련 대표주 이런 것들이 대형주 면에서는 주요 관심 섹터가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중소형주는 채권 시장에서 BBB- 등급하고 AA- 등급 간의 스프레드를 살펴보면 우연 프리미엄을 알 수 있는데요. 연초에 비해서 약간 개선되긴 했지만은 여전히 5%가 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리스크 프리미엄 축소에 따른 멀티플 재평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지수의 하락이 제한적인 국면에서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중소형주 매매를 택하는 것은
수급상으로는 약간 유리한 국면에 있지만은 네. 그간의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작용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결론은요? 예. 예, 중소형주는 그 낙폭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종목으로 국한해서 하시는 대로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으로 상승 탄력의 둔화 내지는 종목 압축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신중을 기해야 하고요. 대형주 같은 투자는 앞으로 지수가 제한적인 하락을 보인다고 하면은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대형주에 대한 투자, 바닥권에서의 대형주에 대한 투자를 연말까지 놓고 볼 때에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중소형주는 이제 약간 좀 종목을 슬림화 하실 필요가 있고요. 대형주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실 때가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어쨌든 시장의 패러다임이 중소형주에서 대형주 쪽으로 좀 옮겨갈 것을 기대한다면, 예, 시장은 좀 위쪽으로 간다는 걸 뭐 빠져버리면 어쨌든 또 대형주가 또 많이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윗방향으로 좀 올라간다는 거를 전제하고 전망을 하고 가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시장은 지금 현재 글로벌 환경이 조금 모멘텀이 죽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1950선과 1900선 사이에서의 바닥권을 예상을 해보고 연말로 갈수록 유럽의 안정이라든가 미국 시장의 경제 개선, 중국의 부양책 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방으로 방향을 놓고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찬기의 이슈 진단, 코스닥 중소형주에서 이제 코스피 대형주로 매기가 이전되는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말씀 들어봤습니다. 루카스 투자자문 김찬기 상무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